기업이 급전을 쓴다. 그것도 많이 쓴다. 이것은요 위기 징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요 기업 구조조정이 곧 닥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급전은 얼마나 증가했길래 기업의 구조조정이 곧 일어난다 이런 말을 쓰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년새 단기부채입니다. 1년 미만의 부채예요. 단기부채 증가율이 무려 말입니다. 20.1%입니다. 1년새에. 기업이 지금 급한 대로 지금 돈을 계속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단기부채는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위험하다 생각이 될 때 돈을 빌려주는 전주 입장에서는요. 단기로 끊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장기로 줬다가 물리면 꼼짝을 못하니까 이게 단기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기업의 위기를 지금 짐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요 단기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이제 곧 기업들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면 뭐 단기 부채를 걱정하겠어요?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그런데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보세요. 단기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기업이 구조조정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상반기 재무제표가 공시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장했는 기업 상장사라는 거예요. 상장사 754를 기준으로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동부채라고 이야기하는 만기 1년 미만의 부채가 2021년 상반기에는요. 39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 말에는요. 6월 말이겠죠. 469조 8천억 원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게 20.1%나 늘은 겁니다. 이게 20.1%나 늘은 거예요. 단기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뭐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 부채들도 사실 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이상 비유동 부채도 2021년 상반기에는요 309조 5천억 원이었지만 2022년 상반기에는 333조 8천억까지 늘었으니까요. 굉장히 빨리 늘죠. 작년에 상반기에 부채 비율이 77.7%라면 올해 상반기 부채 비율은 82.5%까지 늘었기도 하고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 단기 부채 이게 기업에게는요. 어찌 보면 저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진짜 안 팔린다니까요. 재고 쌓이는 거 보세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다 같이 쌓입니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쌓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기업이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재고 지수 증가율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을 보면 대기업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없어서 못 팔았어요. 없어서. 만들어내는 족족 팔렸습니다. 마이너스 6.4예요. 그런데 올해는요. 22%까지 올라갔습니다. 22%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중소기업도 만만치 않아요. 중소기업은 작년에 재고 지수가 1.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재고 자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대기업은요. 작년에 61조 4,770억 원이었다면요. 지금은요.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89조예요. 89조 1,030억 원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7조 4,370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요 9조 5,01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인다는 건 안 팔린다는 거고, 그러면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벌이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출이 떨어지고 벌이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벌어서 원금 못 갚는 건 당연하고요. 결국 말입니다.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나 삼성전자가 한계 기업으로 빠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재고 자산은 전년 대비해 보면 3월 말 기준으로 55.4%가 늘어서 47조 5,907억 원입니다. 현대차도 재고 자산이 많이 늘었죠.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8.1% 10조 3,927억 원이요. LG전자는 27.7% 10조 2,143억 원이요. LG화학도 58.1%입니다. 9조 3,119억 원입니다. 이렇게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 한계 기업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대기업도 지금 한계 기업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을 한다. 이미 빅스텝을 했지만 또 빅스텝을 한다. 이러면요. 대기업이요. 10곳 중에 6곳이 말입니다. 심각하죠. 6곳이 한계 기업으로 될 가능성. 한계 기업이라고 하면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게 이게 한계 기업인데 좀 더 낮춰서 취약 기업이라 할게요. 취약 기업으로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처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조사를 어디서 했냐면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했거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액 상위 기업만 조사합니다. 매출액 상위 1,000곳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한계 기업이 될 가능성 있는 기업이 1,000곳 중에 말입니다. 600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물론 또 장사가 잘 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저는 삼성이나 이런 데야 아직 문제 없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요. 다른 대기업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한계 기업 증가 보세요. 18.6%예요. 이거 한국은행이 조사한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조사할 때는 항상 외부 감사 대상 기업 대비 한계 기업 수예요.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있는 기업 중에 18.6% 그러니까 5개 중에 1개 기업 가까이는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중소기업만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당연히 매출은 하락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 부채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간다. 그럼 결국은 그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저는 기업 구조조정이 이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통제 방역이 2년 1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 버티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제 기업 차례입니다. 기업은 그나마 그동안 돈이 있었고 또 신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니까 버틸 힘이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쉽지 않아 보이는 거.
게다가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계속 전망이 되니까 기업 구조조정은요 예상보다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가 기업의 상황은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가 현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업에 대한 투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정부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빠르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빨리빨리 내놔야 돼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무너지고 나서 기업을 다시 살린다.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게 한다.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것. 그게 정책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